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 중에 한 분이 해외에 거주 중이실 때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케이스가 이제 종종 있고 저도 이제 꾸준히 그런 사건을 다루는 중인데 5, 6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이혼해야 되는지 문의가 왔을 때는 제가 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플랜을 좀 짜가지고 이혼 신청을 하고 진행을 했더니 진짜 됐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그렇게 이혼하는 방식이 좀 보편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예 이렇게 이혼하고 싶다라고 알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케이스는 많은데 최근에 이혼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물론 이제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한쪽 당사자분이 외국에 사신 지 한 10년도 넘었고 부부 사이는 이제 점점 소원해졌을 거고 자녀도 이미 성인은 되었고 그렇게 그냥 쭉 살다가 서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돼요. 뭐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부부 관계는 종료하기로 얘기는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국이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습니다. 근데 해외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협의이혼 하겠다고 두 번씩 시간 맞춰서 귀국하기도 힘들고 외국의 영사관을 통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드리냐면은 어디까지 협의가 되셨는지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한쪽 당사자분을 제가 보통 대리를 해요. 외국에 계신 분을 제가 대리를 합니다. 왜냐면은 한국에 계신 분을 제가 대리를 해서 이혼 조정 신청서라는 걸 내게 되면은 이제 외국에 배우자 앞으로 송달이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외국의 송달은 그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해외이기 때문에 만약에 송달이 한 번 안 되면은 다시 하는데 뭐 몇 달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류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에요. 신청서도 가야 되고 뭐 가사조사에 관련된 서류가 갈 수도 있고 기일이 잡히면 기일에 참석하라는 서류가 가고, 이런 법원이 서류를 보낼 때마다 해외 송달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보통 제가 외국에 계신 분을 대리해서 국내 당사자분께 이혼 조정 신청서가 가게끔 그렇게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해외에 계신 분을 제가 이제 대리를 하고 한국에 계신 분은 가이드를 해드려요. 저도 이제 따로 연락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서류 도착하면 이렇게 적어서 내시면 된다 가이드를 해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잘 따라서 해주십니다. 어차피 서로 이혼에 대한 합치가 있는 경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 조정 신청서를 한번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제 경험상 지방에 있는 법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동의하는 답변서를 내기만 하면은 바로 화해 공고 결정을 내줘서 끝나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 서울 가정법원은 특히 그렇게 내주는 경우가 없었고요. 다 한 번은 부릅니다. 기일을 잡더라고요. 기일이 잡히면은 제가 이제 해외에 계신 분을 대신해서 법원에 출석을 하고 배우자분은 직접 출석을 하세요. 직접 출석하시는 것도 번거로우시면은 그쪽도 대리인을 선임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또 이제 출석에 관련된 비용이 드니까 보통은 직접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출석하시고 저는 이제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출석을 해서 조정위원님과 판사님 앞에서 이제 이혼의 세부 사항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에 조정 성립이 되면서 사건이 끝납니다. 보통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총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냐면은 협의이혼 신청이라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협의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대충 4개월 안쪽이면은 절차가 끝난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조정이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리면 좀 그렇잖아요. 제 경험상 서울 가정법원이 이제 제일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2달에서 3달 뭐 이 정도면은 기일이 잡히고 그날 조정 성립으로 끝납니다. 보통은 재판부의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기일이 늦게 잡히면 뭐 4개월까지도 솔직히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진행되는 걸 너무 기대를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생각하고 절차를 시작하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혼하면 좋은 점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분들끼리 이야기를 해도 어떤 법적인 부분을 지금 자기들이 완벽하게 대화를 다 나눈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사항도 서로 협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협의는 됐는데 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협의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적당하게 협의를 한 건지 뭐가 빠진 게 아닌지 이런 걸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당연히 제가 이혼 조정 신청서를 쓰면서 양쪽 의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쭉 써드리면서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한꺼번에 끝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제가 이제 대리인으로서 계속 사건 관리하면서 진행되는 거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안내를 드리니까 스스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합의된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국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합의는 되는데 뭐 신경 쓰기 싫거나 법원에 출석하기 싫다, 협의 이혼 과정을 거치자니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안 정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게 고민되시는 분들도 이런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거의 협의는 됐지만 구체적인 재산 분할 위자료, 아이가 있으면 양육권, 양육비, 이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구체적으로 써서 진행을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까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막 크게 막 소송을 벌이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만 변호사가 대리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도 양쪽을 서로 적당하게 잘 중재한 다음에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이드를 해드리는 사건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협의 이혼도 좋지만 이럴 때 조정 이혼의 방식을 좀 이용해 보는 게 여러 가지로 확실하고 경제적이고 시간도 빠르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분의 국내에서 이혼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